제4강 몸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에 대한 관념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2. 객체적이고 주관적인 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몸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의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객체적 몸과 주체적 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몸이면 몸이지 아니면 몸이라는 표현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앞에다가 뭐 설명을 붙여서 굳이 구분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의학을 접하면서 또 현대사회에 살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몸 당연히 내 거지? 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몸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당연하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손, 내 안에 뛰고 있는 이 심장,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정신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체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저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내 것이므로 팔아도 될까요? 내 것이면 팔아도 됩니다. 제 옷이면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아도 됩니다. 제 신발이라면 당근마켓에 또는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됩니다. 시계, 제 가방, 제 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도 내 것이니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몸을 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몸을 팔아?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팔아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컨대 인신매매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어디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내 것인데 팔면 안 될까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 것이면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의되는 대상은 몸이 거의 유일합니다. 몸의 법적 지위는 따라서 상당히 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기 이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직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손이라든지 심장 같은 경우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연구에서 사실 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을 때 어떤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득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실 장기 기증이라든지 조직 기증을 통한 기증의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연구를 통해서 어떤 학문적이든 심지어는 기술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 대상인 몸들은 물론 돌아가신 분들의 몸이긴 하겠지만요, 기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이득을 다시 원주인분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팔 수 없는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팔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양도하는 대상이야라고 강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사실 이 몸이 되게 이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상당히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정리한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객체적인 몸 그리고 주체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앞에 것은 대상으로서의 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몸인 것이죠. 한편으로 주체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이 생활이 출발하는 지점으로서의 몸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조금 다릅니다. 두 개는 어찌 보면 하나는 좀 더 옛날의 이야기, 하나는 조금 더 최근의 이야기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어찌 보면 그냥 학문적인 구분일 수 있어요. 사실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게 되게 웃기는 일이죠. 여기 있는 몸이기도 하고 내가 이 안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누리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웃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먼저 객체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데카르트가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잘했고 나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그때 있었던,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던 생각을 잘 정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몸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신체와 정신이 두 가지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적인 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와 정신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정신은 하나의 뭔가 통일된 것, 하나의 어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다른 존재인 반면 신체는 여기 있고 각 부분으로 나눠지고 분리 가능한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 기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치면 되는 것.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자동차 수리하는 것처럼 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반면 정신은 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습니다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정신병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좀 다른 분류로 인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기계고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근대에서는 사실 이 어떤 신체, 여기 있는 이 생물학적인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라도 되고 고쳐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몸을 바꿀 수 있고 몸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몸은 당연히 나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 응? 이 몸을 통해서 나는 이 세계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 이 몸은 나야. 하지만 여전히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의 특히나 뭐 신경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냥 많은 과학적인 접근 방식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더 이상 몸인 기계라 가지고 잘라도 되고 그게 바뀐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은 좀 옛날 생각이지 라고 하는 관점들은 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지만 그래도 몸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생각을 우리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정신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신경세포, 뇌의 전기작용인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나는 뇌로 환원됩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신체도 정신도 개선할 수 있겠죠? 증강 또는 향상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저는 생물학적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유물론이라고 하는 입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지하고 있었던 관점일 것이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뇌 조직의 구성을 1대1로 어딘가에 재현할 수 있다면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어떤 기계 같은 것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정신을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불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쪽 또는 공학 쪽에서는 이런 관점은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 물론 몸이 나랑 분리 불가능한 어떤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조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데를 훨씬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한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몸은 나의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출발할 때, 무언가를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것, 바탕, 그 지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와 몸은 분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세상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을 인지하면 내가 무슨 것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의 어떤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몸과 정신의 분리, 신체의 정신의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워낙 확고하게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특히나 근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 몸은 기계야, 그냥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워낙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이런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생각, 몸이 없으면 나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몸이 없다면 나는 다른 물건과, 예를 들어 컴퓨터와 여기 있는 책상과 의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느냐? 몸과 나는 동시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접근은 이런 측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 몸 대상이야, 기계야, 내 안에 어떤 정신이 있고 이 안에 어떤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영혼이 사는 극장이 있어서 이 몸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들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극장에서 이렇게 영사기처럼 세상이 비춘다라고 하는 생각이 틀렸다라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몸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라고 하는 점은 매우 복잡한 일이 됩니다. 물론 바깥에 세상이 있죠. 하지만 그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나의 이 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또는 이 피부를 통해서일 텐데, 그것은 함께, 언제나 함께 서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동시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깥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이 이 눈을, 이 몸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사실 매우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는 너무 의학, 생물학만 발전시키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만 발달시켜왔고 이론만 발달시켜왔기 때문에 이 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고유성을 표현할 언어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특히나 의학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객체적인 접근, 객체적인 몸의 인식, 몸은 기계지, 우리 잘 뜯어 고쳐봅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학에서 여러 영역들은 신체와 정신을, 몸과 경험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물론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현대의학의 성취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주체적인 몸의 인식들, 트랜스 휴머니즘과 현상학이라고 하는 두 분야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인식도 점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사실 뭐 하나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까 그런 뭐 객체적인 인식도 있지만 주체적인 인식도 당연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분리 불가능한 고유성으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몸을 이해했을 때 환자는, 질병은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학적 접근은 달라질 겁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런 것이 진정한 맞춤 의학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